그 무렵인데 우남이 그 무렵에 그 미국에서 발행이 되는 이제 공립신보라는 신문에 네. 글을 쓰는데 그 글이 길지 않은 글인데 지금 조 박사님이 말한 게 딱 있어. 아, 나도 오늘 저기 같이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원문은 뭐냐면 일본이 개탄하는 일이 곧 우리의 행복된 일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0년 전 문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생생하게 백모가 리라이팅을 해봤어. 리라이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일본 규탄, 일본 타도가 나의 행복. 공립신보, 그러니까 1908년. 네. 이런 겁니다. 일본은 사납고 포악한 것을 제일로 여긴다. 도리를 어기고 동아시아 전체를 삼키려 든다. 한국인은 이를 두고 볼 수 없다. 한국인이 자유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국인이 모두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세상이 평화스러워진다. 지금 우리 한국인은 우방도 없고 동맹도 없다. 그래서 일본인은 한국인을 졸로 본다. 그러나 3천만 한국인이 종이 인형이나 집 허수아비가 아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대만인이나 오키나와인처럼 여기다간 폭망할 것이다. 원래 졸부가 의수되는 법이다. 일본이 지금 딱 그 꼬락선이다. 기막힌 대운, 그러니까 즉 대영제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예요. 그렇죠. 기막힌 대운을 맞이해서 이 운을 알아본 개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지도자들을 뜻하죠. 이 운을 알아본 개코들의 리더십 아래 대성공을 거두었다. 대영제국을 대신해서 청국, 즉 프랑스와 러시아를 개구리처럼 납작 밟아버렸다. 그 결과 속 좁은 놈일수록 간덩이가 더 크게 붙는다고 일본은 지금 눈알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됐다. 만주는 내 것, 청국은 종놈의 새끼라는 식이다. 나중엔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날뛰기 시작할 게다. 비록 지금은 대영제국과 미국이 일본의 편이지만 그 역시 형세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세계 보편의 원칙을 버리고 인류 보편의 도리를 배반한 채 오직 사납고 포악한 것을 섬기는 일본은 20세기에 결코 온전할 수 없다. 목으로 넘길 수 없는 고깃덩어리를 삼키려 들면 숨 막혀 죽을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이제 다른 건 의역이 크질 않아요. 마지막 문장은 많이 의역한 건데 다른 건 의역이 없어요. 문체만 조금 바꾼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은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목에 넘어가지 못할 것을 삼키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행복이 아닌 것을 가히 보겠도다. 다 눈에 보고 있는 이게 1908년에 본 거예요. 8년에 이미 1945년을 내다본 소리야. 그렇죠. 이게 그 좌절하고 뭐 이래야 될 건데 앞으로 그 어떻게 할 건지 거야. 문명의 추세, 영미와 일본과의 관계. 지금은 파트너지 대영제국에. 근데 그게 뭐 가봐야 몇 년 가겠냐. 너희가 아는 거라고는 사납고 포악하게 날뛰는 것밖에 모르고 뭐 세상에 다 이제 네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너희 그러다 골로 간다 임마. 결국 뭐 제일 힘센 영국의 칼제비를 한다고 너희들이 삼킬 수 있는 고깃덩이 양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세계 뭐 동아시아 전체 혹은 세계의 큰 고깃덩이를 삼키려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너희들이 불행하게 되고 그게 내 눈앞에 다 보인다 이 이야기죠. 네. 대단한. 이때가 이제 한참 일본이 대영제국의 그렇죠. 제일 막강한 칼잡이 할 때예요. 1908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의 첫 번째 대운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그렇죠. 대영제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현지 칼잡이 한 거. 그게 이제 대운이었고. 두 번째 대운은 뭐예요? 두 번째 대운은 이제 6.25가 일어났죠. 네네. 월남전까지 한 20년 네. 조금 넘는 대운입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 특수를 누렸죠. 이거는 전쟁 특수뿐만 아니라 해체되어야 될 거나 혹은 굉장히 독립을 취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살아나고 전쟁 특수까지 생겨서 다시 산업적인 부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군수공업들이 거의 대부분 메가드가 1,000원 살려주더라도 그 뭐 어쩔 수 없는
이거 하더라도 전황 체제는 유지하더라도 사실은 전문 기업들은 다 해체를 시키려고 그랬죠. 했는데 이게 조선반도에서 남쪽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군수기업들이 다 망하다가 해체되고 있다가 네. 다시 그러죠. 살아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게 그래요. 그렇죠. 도요타 같은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에 필요한 탱크 만들다가 저 세계적 자동차 회사. 어쨌든 간에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으니까 이 전쟁 기업이라고 하는 산업, 기업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 첨단이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딸렸던 협력업체들, 소부장, 전문기업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게 중소기업까지 촘촘한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다시 재조직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심지어 반도체가 초기 1970년대 초죠.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초기죠. 네. 이때 이제 미국이 일체의 반도체 기술을 일본한테 줍니다. 준다기보다는 일본한테 하청을 주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줬어. 기술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조업체는 공장을 안 보여주잖아. 그렇지. 군수. 공장 다 보여주고 끌고 다니면서 반도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렇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반도체는 IBM은 꼴방에서 혼자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많이 쓰는 데가 IBM이었어. 그렇죠. 거기는 자기 거는 자기가 만들어. 그때는 PC가 없으니까 서버용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조그만 반도체들은 뭐냐, 이게 다 군수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모르니까 아. 일본을 키워줬다니까 그냥 다 끌고 다녔어. 그리고 플러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인 뭐 기술만 배우시면 뭐합니까? 네. 하청해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자면 제품을 만드는 능력까지를 일본이 줬네? 미국이 줬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시장도 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기에만 쓰일 때니까 미국도 이게 범용으로 산업으로 퍼져나갈 걸 예상 못했겠죠. 예상 못한 거예요. 또 일본이 서버를 치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PC 뭐 통신 장비가 미미했죠. 아니야, 뭐 PC는 그 다음이고 미국의 예상을 깬 게 뭐냐면 일본이 서버 칩을 썼어. 그래서 일본이 한때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만들었어요. 후지츠. 후지츠.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조금 뭐 그다음에 PC로 넘어갈 때 일본이 그걸 우습게 봤어. 우습게 본 거야. 그게 처음에 대만으로 갔죠. 그게. 아니 한국으로. 대만 한국으로. 그렇게 그 PC는 특징이 뭐냐면 서버용이나 군사용은요 수명이 길어야 돼. 그렇죠. 반도체 수명이 10년, 20년이 돼야 돼. PC용은 장난감 같아. 한 달 한 달에 2년, 3년이면 돼, 수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생산 관리 개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일본의 그 장인 기질이잖아. 그렇죠. 30년짜리 메모리 칩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PC를 우습게 본 거야. 처음으로 싼 거는 대만, 그 다음에 조금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이 해가지고 한국이 올라선 거지. 올랐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원 중에 포함된 게 그 반도체 대원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군수 반도체를 민수 반도체로 말하자면 민수용의 서버까지는 일본이 대성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됐네. 국가가 망해야 되는데 해체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국가는 국가대로 미국이 그렇죠. 뭐 기지국가 평화헌법이지만 아주 민주주의가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업까지 딱 하는 그런 이제 또 대원을 두 번째를 맞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우는 우남 이승만의 예언대로 문제는 성공에 도취해서 날뛰다가 말을 먹었죠. 엄청난 인류에게 재앙을 주고 스스로는 원폭을 맞는 재앙을 만들었죠. 첫 번째 대우는 그렇게 끝나버렸고 원폭으로 끝났어. 그게 이제 이 대운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6.25가 터져졌어. 또 두 번째 대운이 또 왔지. 또 왔지. 그리고 한 20년 동안 정말
이 소위 말하면 대적할 수 없는 소위 부상이 일본은 부상을 한 부상이 거죠. 있었죠. 예. 예. 자, 이걸 보면은 국제정치학이라서는 그냥 일본은 편성 전략, 편성일 때는 안정이 되었고 대우는 맞는데 스스로 있을 때는 독립해서 혹은 자주 할 때는 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은 대운을 알아보고 올라타는 것. 그건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성공이 우남 이승만이 대통령께서 이제 이 예언을 처음 그 학생 때 이미 훤히 보듯이 그 성공을 소위 말하자면은 과욕을 부려서 자기가 삼킬 수 있는 고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성공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부풀려 버려가지고 네. 스스로 말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우는 그렇게 끝난 거고 두 번째 대우는 두 번은 그냥 막 적당히 산업하고 난 뒤에 미국하고 중국 가까워지고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되니까 거기서 딱 수업이 되었어요. 베트남전 그러니까 뭐 맥이 빠진 거죠. 맥이 빠진 네, 거예요. 90년대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301조에 당했다, 뭐 플라자 합의에 당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정도에 당할 것 같았으면 한국은 그렇게 당한 거 치면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죠. 많죠. 오일 쇼크에 당했고 두 번이나 뭐. 카터가 물먹인 거에 당했고 닉슨이 물먹인 거에 당했고 아이젠하워가 물먹인 거에 당했고 한국이 당할 것 치면은 수십 가지야. 그렇죠.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예, 독일 비스마르크가 네. 아마 사망 언제 죽인데 네. 어느 중요한 신문에 섰을 때 네. 독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광란과 광기와 절망의 양극단을 헤매이는 우리 독일인들에게 게르만인들에게 가능성의 예술, 즉 타협과 그 다음에 신중함, 프루던스 그런 가능성의 예술로서 정치적 결정을 차분하게 하는 그걸 보여줬다. 비스마르크에 그러니까 대한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예외였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광기와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 그렇죠. 다이조 민주주의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조금 나갔죠. 자, 그럼 이제 요약을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대운이 왔을 때 이를 알아보고 올라타기는 잘 하는데 올라타서 뭔가 성공을 거뒀으면 그걸 인류 보편의 경지까지 심화시키지를 못하고 성공에 취해가지고 간땡이가 부어서 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작 안 하고 그냥 대운이 퇴조하면 맥이 빠져서 주저앉든지 지금 요새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이란 말씀인데 자, 일본의 일본을 이끄는 자민당 주류가 요즘 잘 나가는 이 한국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찹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일본의 그 자민당 주류, 일본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면 주도 리더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경험과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변화 이 두 가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아주 클리어한 생각을 갖기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자국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뭐 하기보다는 지금 어딘가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백모 선생님 방송을 할 때 왜 저렇게 어두운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의 비밀같이 되어 있는 일본의 아까 누구야 기시다와 슈니치의 요소에서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그 전에도 그 말을 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저게 이제 일본의 국가적인 성격에 대해서 운명 이걸 좀 보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공격적 편성국가 혹은 편성이라는 게 여럿이 같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차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타가는 게 아니라 공격적 무임승차자. 누가 힘센 놈이 와서 offensive free rider. 그 프리라이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공격적이라는 뜻은 뭐야? 남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자기 타놓고 쫙 보고
눈치는 정말 그 그러니까 개코야. 누가 저기 그 같이 누가 타고 손놈이야? 마차에 손 뻗으면 손 뻗으면은 손가락 붙이는 거야. 발로 밟아버리든지, 아니 밟는 것도 아니야. 안 보이게 밟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분질러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세월이 생긴 거지. 겁니다. 예. 그 이제 손가락을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학자들은 이제 일본을 잘 좋아하니까 그냥 뭐 밴드웨거닝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프로라이더입니다. 그것도 오펜시브 혹은 익스크루시브. 자기들이 그 기회를, 그 소위 프리 라이딩의 기회를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공격적인 이 양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도 좀 다르죠. 우리는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everybody come, 다 와. 다 와. anybody 이런 식으로 come이 살면 돼. 살면 돼. 그래서 좀 물러요. 이런데 소위 이야기 물는데, 무는 것보다 좀 다른 거죠. 접근 다른 방식이. 거죠. 예, 접근 다르죠. 무르냐 강하냐. 근데 뭐 근데 이제 한국이 이런 식으로는 살면 돼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따라 할 수는 있나? 한국식으로? 안 되죠. 오직 최근의 예를 네.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크다고 이야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할게요. 소련 망한 러시아 찌꺼리기들이, 소련의 찌꺼리기들, 러시아인들이 한국 방식 배운다고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전쟁광 학살자 푸틴만 나왔잖아요. 네, 한국 방식을 배운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중공의 그 살아남은 정서평이 한국 방식 배운다고 박정희 평전을 한어로 네. 이제 번역해가지고 뭐 베개 옆에 놓고 잤대요. 네. 뭐 그럼 또 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배운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결론은 국제 마피아 혹은 아주 사나운 홍색 황제 시진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닌. 근데 일단 한국은 와서 다 한국 모델대로 다 살면 다 돼라고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오픈해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걸 해서 그 길로 오는 국가는 드물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맞아.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왜 또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다른 이제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이든 혹은 뭐 다른 뭐 글로벌 사우스 후진국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 한류가 왜 저렇게 호소를 가지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 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한국의 모델, 한국의 경험, 한국의 경로 이런 게 보편과 맞닿아 가지고 하나의 복음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주는 거죠. 한국처럼 하면 될 것 같아. 예. 쟤들의 그런 정서는 거지. 저런 거야. 그리고 그 그런 거지. 아픔을 저렇게 보편으로 풀어내. 예. 또 방식도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간단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방송이 어느 방송이 한 10번에 걸쳐가지고 12여 번에 걸쳐서 한국 특집을 했는데 뭐 간단하지만 아주 에센스한 포인트를 적어냈습니다. 참혹한 6.25의 상처와 절대적인 빈곤을 뚫고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e Ukrainian can do it. can do like Korea. 우리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론이에요. 각성하고 단결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프리 리퍼블릭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생각에는 중입니다. 한국을 제대로 따라할 나라를 꼽으면 첫 번째가 폴란드, 두 폴란드고.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인데 발트 거기 이제 그 규모가 워낙 작은 나라들이니까 천만들이 안 되니까 그거 좀 따르면 아무튼 간에.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자민당 지금 주주 일본의 그 리더들 핵심 지배 세력들
찹찹할 거고. 한국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니, 많이 뭐 좀, 뭐나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일본 국민들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별로 없죠. 젊은 애들은 한국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베베 꼬인 사람들은 그냥 싫어하고. 싫어하고. 근데 이런 그 앞뒤를 계산한 착잡함 이런 거는 좀 그 이제 지배층을 가야지, 지배층을. 예.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자민당 주류가 느끼는 건 착잡이라기보다 공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제 공안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축구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렇죠. 그대 앞에만 쓰면 위축되는 나요, 우리요, 뭐 이런 거.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한국 드라마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계속 이게 뭐 사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 끊고 뭐 다음 끊고 이게 한국의 그 문화가 중국인의 정치 심리를 바꿀 거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공안증의 핵심이야. 한국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공포가 아니라 일본은 특히 그렇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물질주의적이냐. 19세기 말에 딱 보니까 유럽을 보니까 잘 나가는 열강은 다 신을 갖고 있어. 기독교 국가야. 크리스천다면 국교가 있어. 우리도 열강 게임을 하려면 국교가 있어야겠어. 둘러보니까 저기 덴노라는 게 큰 무당이 그래도 명색이 황제였었어. 1000년 동안. 오케이. 덴노를 신으로 만들자. 그렇죠. 그게 국학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의 그 덴노의 지위. 그때는 덴노, 텐노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이랬어요. 텐노란 말이 나올 때 고개 숙였다고 신의 명칭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일제 때 그 덴노의 지위가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고 메이지 때 그렇죠. 국교 인공적으로 절대화된 국교야.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정도로 물질주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네. 우리의 일본식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일본식 예술을 만들 수 있다. 그 영생교, 그러니까 그 덴노가. 그러니. 그 이제 북한 영생교의 모델이지. 모델인데 왜 저렇게 그 물질주의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예, 예. 있는 자들이 한국을 보면 이게 요해가 안 된다고. 잘 안 될 겁니다. 예. 얘들은 물질주의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사실 한국 사람들의 그 물질과 뭐 그 영혼이라 그럴까 초월과 이 두 가지 얼굴 때문에 저도 헷갈리거든. 그렇죠. 이게 둘을 다 갖고 있어요, 한국인이. 근데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이 요해가 안 되면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그 이뤄내는 그 성취 자체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또 미국에 대해서 먹거리 파트너도 되고 중국에 대한 사생결기 파트너도 되고 중국 포위를 하고 있는 동남아나 러시아 포위를 하고 있는 뭐 그 동유럽 국가들한테 무기 공급하는 파트너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내 전에 그 누구더라 그 갈루시카치 예. 미국 정보기관 쪽에 북한 정보 분석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어도 잘 아는 사람이지. 네. 북한 정보 분석이니까. 저기 수인남. 대단하대. 내가 해드렸잖아. 알았어요. 거기서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 지금 해놓은 거 보세요. 입으로 얌전하게 해서 뭐 중국 비판 안 하는데 하는 것마다 중국 골지른 일 하고 있지 않냐. 한국이 폴란드나 동구권에 지금 무기 공급하는 속도 봐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뭐냐면 야 한국이 이런 나라였냐? 그렇죠. 지금 미국도 그럴 판이거든. 그러니 일본이 얼마나 그 오죽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좀 부탁 말씀 좀 올리면서 끝낼라 그래요. 저 좀 부탁 말씀 올리면서 끝낼라. 그러세요. 일본의 채무장 군비 강화 뭐 이런 거 운운하면서 오염수 방출, 뭐 핵폐기수 방출 이런 거 운운하시면서 반일 감정 죽창노름 하시느라 좌좀 여러분 얼마나 더운 염천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발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만난 기시다의 표정, 또 추경호가 만난 그 춘이치,
그 재무상의 표정, 완전히 그 떡떠름한 표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 제발 이 반일죽창 동무 여러분, 자비심을 가지시고 좀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연하게.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